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시녹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시녹음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이게 저희 집인데 건물 지은 지 5년 됐습니다. 닷대우리로 팔았던 걸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물건 나왔을 때는 2억 1,050인가? 2억 1,500만 원인가 나왔는데요. 구입할 때는 2억에 샀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나중에 영상에 올리겠지만 물건 이렇게 닷대우리 처음에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일본 집값이 되게 이상한 게 이게 얼마에 내놨겠다, 2억에 내놨다 이렇다고 그래서 금방 사면 안 되는 게 좀 놔두면 가격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부동산 끼고 사는 게 이런 닷대우리 단독주택 같은 거는 좀 좋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에서 또 가격을 좀 깎아주니까. 저희 집이 건물만 30평이고요. 땅은 40평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리석 있죠? 이 대리석은 제가 사왔습니다. 이 블럭도 제가 사왔는데요. 이게 블럭 사와서 여기 집을 가꾸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멘트 여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도 제가 만든 거고요. 이 녀석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대리석 빼놓고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와서 따다닥 깔고 빨리 만들어지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노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저는 블럭도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집 뒷마당인데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5년이 됐는데 아직 공사 중인데 조금씩 매년 조금씩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수석을 몇 개 주워다 놨는데요. 여기가 오른쪽이 저희 집 리빙인데 리빙에서 이렇게 저녁 때 이쪽을 보면 좀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은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리빙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질 않습니다. 열어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옆집이 리빙에서 저쪽이 욕실이 보이거든요. 욕실 보이는 게 아니라 욕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문을 다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집 보시면 저기가 처음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자갈이나 이런 방초 시트 이게 깔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저렇게 옆집처럼 저런 상태였는데 옆집은 저기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더라고요. 저는 제초제 뿌리는 게 싫어서 시트를 깔고 거기에다 자갈을 제가 덮어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서요 좀 지저분합니다. 네,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저희 집인데 좀 들어오면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쪽에 바로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2층으로 가는 길. 2층에 제가 주로 잠자는 곳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벽도 쪽에 제가 젊었을 때와 제가 그렸던 그림들 좀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은 와시즈인데요. 일본 전통 다다미방. 일본 어느 집을 가든 다다미방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출근할 때는 무조건 칼주름 잡아서 회사 출근을 합니다. 집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집은 이게 방음이 안 되고 새 들어 살면은요 이거 전세가 없고 월세인데 벽에다 이거 못질을 못 합니다. 이 집에다가 일본 월세집은 못질을 하잖아요. 거기 그러면 수리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질 같은 걸 못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늘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이런 거 행거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사가지고 이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나누는데요. 여기 집도 이거 예전에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10년 전에 샀던 이 행거를 지금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 사면서도 계속 이 행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아무것도 없죠. 지저분한데 처음에 일본 집을 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천장 조명 이런 것도 개인이 사야 됩니다. 지금 낮 2시 정도 됐는데요. 여기 거실은 좀 아직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도 있고 제가 문을 다 안 열어놨어요.
문을 다 안 열어놓은 것도 있고,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바깥 쳐다보면서 차 한 잔씩 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다 안 열어놔요 이거. 왜냐면 저쪽에서 보이니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보면서 바깥에 보면서 초저녁 같은데 저녁 먹고 보면 저기에 태양광 등이 있어가지고 불빛 붙이면서 좀 이쁘거든요. 근데 안 이쁜 게 보이죠? 저쪽 벽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저쪽 펜스. 저 펜스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나 시간 있을 때 저쪽 펜스 부분을, 벽을 좀 어떻게 좀 단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더 큰 문제는 저 벽이 저희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저 바깥을 쳐다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제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벽이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벽을 제가 함부로 저기다 색칠을 하거나 물건을 저기다 걸쳐 놓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일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닥이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이 바닥이 온돌이 안 되거든요. 온돌을 하려면 따로 그 주문주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닷대우리 그냥 만들어진 걸 샀기 때문에 온돌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바닥이 그냥 완전 바닥이 아니라 제가 그 바닥이 춥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제가 장판을 깔아놨어요. 이 장판 깐 것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해서 장판만 사다가 제가 깔았습니다. 이거 수치 다 재가지고 좀 삐뚤빼뚤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정확히 이게 매음새가 안 돼 있죠. 이런 건 뭐 제가 개인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장판 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이 장판 가지고 안 되고 이거 시트를 또 깔았습니다. 이거 방음 시트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싸게 팔거든요. 이 4개에 지금 800엔인가? 이 4개에 800엔인가 할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때 4개에 600엔 주고 샀나? 겨울에 이거 안 깔면 발 시려서 여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실에 놓여진 책상인데 이 책상하고 여기 있는 의자하고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제가 만들었어요. 뭐라고, 야, 너 진짜 할 일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드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DIY 한다고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그릇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걸 하나 만들기 시작하니까 여러 군데 다른 것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릇장,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 모아놓은 곳입니다. 따로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진오리 같은 것도 예술이죠, 진오리. 가끔 저는 심심하면 이런 거 하나씩 다 꺼내놔서 한 번씩 닦아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놀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님한테 많이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화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만 좀 가져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집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모모짱을 초대해야 되나? 초대해야겠죠? 모모짱을 초대하게 된다면 저희 집이 식탁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원래 식탁 만들려고 이 2개를 만들어 놨었어요. 식탁을 만들려고. 식탁도 제가 DIY 한다고. 식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 목재값이 너무 비싸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목재값 비싸졌고. 이 목재값이 얼마나 비싸졌냐면 이 4x1 이 4x1 하나가 이게 3년 전만 해도 이게 100엔밖에 안 했어요. 1000원. 근데 지금 가서 확인해 보니까 3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못 살 것 같고 DIY 너무 비싸져서 못 할 것 같고 목재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그냥 식탁을 하나 사러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모짱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너 어떻게 먹었냐? 예, 저 그냥 이렇게 코딱지해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 벽이 문제예요. 가장 큰 게 벽하고 바닥. 이 벽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거든요. 목조 건물이라서 이게 석고예요. 이 석고에다가 못질을 할 수가 없어.
못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저희 집에서 이 벽에다가 지금 못질을 한 건 이 시계 하나입니다. 시계 어떻게 하냐. 이 석고보드에다가 시계 정도의 하중만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박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사다가 박았지. 나머지는 벽에다가 못질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컨은 제가 에어컨은 뭐죠? 업자가 와서 했고, 커튼, 처음에 집 사면 커튼, 레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못질한 겁니다. 이거는 커튼 레일. 근데 이게 못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보실까요? 이게 목조 건물이라서 아무 데다 하면 이게 힘이 못 받아서 저게 부서지거든요.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목조에게 건물을 졌을 때 나무로 기둥을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못질을 하는 겁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힘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소리 안 나죠? 여기에 지금 기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못질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석고보드에다가 못질을 하면 이 석고보드에 대한 힘이 없으니까 석고보드가 아스라져서 없어지는 거겠지만, 이 석고보드 뒤편에 지금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한테 피스를 박든지 못을 박든지 그러면 됩니다. 이걸 다 찾아야 돼요. 또 뭐 찾는 또 기계가 있어. 그걸 침같이 생겨서 꾹 눌러가지고 쑥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벽에다 못질 안 했습니다. 결론은 벽에다 못질 안 하고 다 여기 수치 재가지고 바닥에다가만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DIY 자기가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거 나무 사다가 사포칠하고 생 입히고 스테인 입히고 또 사포칠하고 니스 칠하고 니스 한번 칠하고 또 사포칠하고 진짜 일 되게 많이 가죠. 그래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합니다. 여기가 제 싱크대인데요. 싱크대가 가장 지저분한 곳 중에 하나죠. 예. 아까 저기만 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도 그릇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찻잔 모으는 게 한때는 제 취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 같은 것도 몇 개 좀 있고요. 잔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모모짱한테 선물한 거를 네 개를 샀습니다. 2개는 모모짱 주고요. 2개는 제가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커피잔을 들여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사면 안 됩니다. 냉장고, 저희 집 냉장고. 일본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본 냉장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냉장고 일본의 표준 정도 되고요. 사실 표준보다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샀던 냉장고인데 그 당시엔 이것보다 크면 표준 주택이 안 들어와요. 그 주문주택에나 이것보다 더 큰 냉장고가 들어가죠. 저는 이 냉장고 되게 작은데 이게 일본의 표준적인 냉장고라는 거.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거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이 워낙 표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냉장고 작은데 물건 얼마나 들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이 정도 크기로, 아니면 이것보다 좀 작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처럼 이런 마트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많이 사질 않아요.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동네 마트가 그냥 자기 집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후딱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물건이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오래 보존되어 있잖아. 한국처럼 김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발효식품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일본은 냉장고에 물건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도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단스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여기까지는 흰색 페인트랑 목조용 페인트가 있었고 니스가 있었고 그래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흰색 칠을 했고요. 여기 만들 때는 페인트가 떨어졌어.
페인트가 떨어졌어.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사포질해서 평평하게 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네, 페인트가 없습니다. 페인트가 없어서 니스칠도 했나? 니스칠 사포질까지만 하고 그냥 위에 상판 덮었습니다. 여기는 제 세면대. 일본 세면대 똑같죠. 이거 표준화 일본 세면대도 어딜 가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뭐 좀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석고 세면대냐 뭐 이런 거 좀 비싼 거 있을 뿐이지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세탁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단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리깡이 있죠. 이 바리깡은 제가 머리를 깎습니다. 저는 제 머리를 제가 깎습니다. 예전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예전 말이고요. 예전에 바리깡이 없어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았던 거고요. 지금은 다 자기가 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머리 제가 깎습니다. 일본 욕실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 크기. 안에 뭐 이 욕실 이게 좀 더 색깔이 더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크기는 어딜 가나 똑같다. 2층으로 가고 있고요.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방 3개 쓰는데 제가 쓰는 방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요즘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는 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거를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따로 침대를 들여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침대 들여놓으면 방이 너무 좁아져. 저기에 제 책상이 있는데 책상은 화면을 나중에 가리겠습니다. 재택근무해서 여러 가지 붙여놓은 것도 많고 회사 업무 관련된 일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에 가는 게 베란다. 그래서 베란다로 가는데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어서 이쪽 2층은 햇빛이 잘 통합니다. 햇빛이 잘 비치거든요. 빨래도 지금 널어져 있고 2층은 좋아. 그리고 제가 빨래 말리는 방입니다. 화분도 있고 그런데 화분 원래 이거 제 방에 있던 방인데 화분이 자꾸 늘어나요. 산세베리아도 자꾸 늘어나. 이게 서쪽인데 서쪽에도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방에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햇빛 좋은 방이죠.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에 달려 있고 에어컨은 왜 이 방에 달았냐면 처음에 집을 살 때 에어컨을 2대를 달면 세대째에는 방값으로 확 떨어준다고 그래서 세대째 방 어차피 거실에도 에어컨 달아야 되고 제 방에도 에어컨 달아야 돼서 이 방에도 하나 달았습니다. 일본 에어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에어컨,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능이 많죠. 에어컨 기능도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용으로도 틀고 건조 기능도 있고 뭐 제습 기능 이런 거 여러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에어컨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 네, 여러 가지 제가 DIY 했던 거, 뭐 창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박스는 뭐냐? 네, 이 박스는 제가 김치 담글 때 쓰는 박스입니다. 이 방은 뭐 거의 창고로 수용해서 여러 가지 그냥 물건 갖다 놓는 거.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에도 제가 혼자 DIY 하던 나무 같은 거, 이거 선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집은 뭐 보통 이렇고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저는 2층 화장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 제가 샀을 때 2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냐? 일본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집은 떨어집니다. 진짜 충격적으로 떨어져. 원래 집이 떨어진다는 건 알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떨어지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팔면 중고 가격으로 팔면 안 팔린다고 그럽니다. 저기 저희 집에서 떨어져 있는 저 앞집 저 파란색 건물 저 집이요. 저희 집보다 약 한 7년 전쯤에 지어진 것 같거든요. 정확히 몇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집 5년 전에 사기 전에 1년 전쯤에 저 집이 중고로 나왔습니다. 저 중고로 나왔는데 집 딱 보시면 일본이 보통 건물 면적은 4인 가족으로 30평이니까
땅도 저희 집보다는 좀 컴팩트해서 땅도 약 한 35평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집 중고로 1억 3천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집 중고 건물로 나와서 하도 안 팔리니까 어떻게 팔았냐? 경매로 팔았습니다. 경매로. 이 경매 어떻게 했냐? 경매 이 동네 신문 보는 사람들이 일본엔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 보는 사람들한테 쫙 뿌렸습니다. 거기 찌라시 넣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몇 날 며칠 우리 동네 있는 사람들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 저 집 경매하니까 몇 날 며칠 모여 이래가지고 그날 오픈하우스에서 집 구경시키고 경매에서 딱 팔린 게 최고가로 팔린 게 1억 3천. 땅값 가격밖에 안 되죠. 보시는 거는 일본의 신축 단독주택 가격 흐름이라는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건물 짓는 업자가 3억 원짜리 집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 가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예로 한번 나온 겁니다. 일본은 이제 처음에 홍보할 때는 3억 원짜리 집을 짓는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건물에 이제 토지가 만들어지고 기축 공사가 되면 처음에 1차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이제 가격이 한번 다운된다고 그럽니다. 외벽 공사까지 완료되면 거기서 또 1,000만 원 떨어져서 2억 8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다 완성돼도 안 팔렸다. 그리고 완성돼서 최후에 3-4개월이 지나도 안 팔리면 최종적으로 5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완성되고 나서 계속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제가 2천만 엔, 2억에 이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론으로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리는 게 일본에서는 남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론을 땡길 만큼 땡겨야만 그 세테크가 돼요. 왜냐하면 이자를 국가에서 다 대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의 1%까지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론을 가장 길게 해서 집을 사는 게 일본의 정석이고 그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일본 국토교통청의 자료인데요. 신축 집이 가격 하락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오렌지색이 목조 건물이고 저 파란색 선이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맨션이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목조 주택은 20년이면 건물로서의 가치는 0엔 빵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약 50년 지나야 이제 건물 가치가 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션을 살려고 하는 젊은 층에서는 집값 가치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맨션을 선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맨션에 들어가면 기타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주차장이 따로 뭐 2-3만 원, 2-30만 원 따로 내야 되고요. 건물 보수비 등등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맨션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도 목조 건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건물은 단독주택으로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자기 집을 산다고 그러면 자기 세대에서만 그 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단독주택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집은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있던 땅을 팔려면 일본에서는 이제 중고 건물을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건물을 다 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목조 건물에 비해서 부시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럽니다. 건물 플러스 땅값 해서 제로엔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지려고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보시는 엑셀 파일은 방금 봤던 그래프를 연식별 그리고 건물의 가격별로 이렇게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보통 2천만 원짜리 2천만 엔 2억 원짜리 집을 땅값이 1억 집값이 1억이라고 하면 5년 지나면 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표준적인 이야기고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4년 만에 제가 2억에 줬던 집이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나가냐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충격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1억 5천만 원 주고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릴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다운돼야 되는 거고요. 그 1억 5천만 원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건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서 집값이 좀 올랐잖아요. 그걸 반영한 가격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일본에서 집 투자는 없다. 집을 사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고 중고주택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중고주택은 잘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